잘 쉬셨어요? 네. 오전에 많이 힘들었을까요? 그죠? 제 얘기 좀 어려웠죠? 들을만 했어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꼭 제가 아까 부탁드렸던 거 앞으로 예배 드리러 갈 때는 교회 들어가기 전에 꼭 한 번은 기도하고 그리고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는 거 이거 꼭 지켜줘야 돼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살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잘 몰라요. 모르는데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거 그냥 지켜보세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꼭 그래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아직은 어린 나이라고 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오랫동안 지나와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 어리지 않아요. 어리지 않아요. 절대 어리지 않아요. 뭐가 옳고 그른지 다 분간할 수 있어요. 단지 뭐가 잘 안 되냐면은 구분은 되는데 이걸 해야 할 용기,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욕심과 그 용기와 확신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것이 확실하다고 알면은요 굉장히 사람이 대범해져요. 용기도 생기고 그리고 그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누가 어떤 것을 이야기해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일이 커질 거라고는 나도 상상도 못했어요. 뭐 저녁에 유튜브까지 올린다고요, 차문사님? 네. 아 이거.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단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질문도 한번 들어볼 테고 그렇게 하겠지만 일단 선생님이 수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선생님은 예전에 그랬어요. 선생님 수학 수업을 할 때는 반드시 옆에 성경책이 있어야 수업이 됐어요. 왜냐하면 수학을 수학으로만 가르치게 되면은 사람이 악해지더라고요. 이 말이 어려운데 제가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사람이 악해져요. 악해져.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바보가 돼요. 수학은 잘하면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되지만 수학을 잘못 사용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바보가 돼요. 근데 지금까지 모든 교육이 대부분 다 그래왔어요. 여러분들 지식을 쌓으면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요. 공부를 하고 내가 지식을 쌓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보통 세상 사람들은 나중에 그 지식을 이용해서 내가 훌륭한 무엇인가 세상에서 나를 바라봤을 때 뭔가 지위가 있고 뭐 명예가 있고 어떤 높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생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죠. 해요 안 해요? 하죠? 해요. 그래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원래 공부의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배우면 배울수록 사람은 어떻게 배워야 정상적인 거냐면은 이런 얘기 알죠? 변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게 정답이에요. 사람은 배울수록 어떻게 해줘야 된다? 겸손해져야 된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배우면 배울수록 어떻게 된다? 교만해지고 미쳐간다.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못 찾아내요. 그러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뭐가 나도 모르게 뭐가 돼? 이상하게 이기적이 돼요. 그리고 사회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남을 이기지 않으면 내가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남을 뭐 해야 돼? 눌러야 돼. 눌러야 돼. 공부의 기본적인 것은 부족한 게 있으면 그 애를 끌어주는 게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지식이 가지고 있는 힘이야. 부족한 애가 있으면은 어디 갔어? 나 어렸을 때 어디 있어? 거기 있니?
부족하면 뭐 해줘야 돼? 끌어주고 해서 올려줘야 돼요. 같은 수준으로. 레벨을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 부족하면 아예 뭐해? 아예 쳐다보지도 안 하겠지? 너무 지나치게 부족하다 그러면 아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 애들은 따시켜버려요. 이렇게. 사람 취급을 안 해줘. 근데 그 취급을 안 해줄 정도가 너무 지나쳐 요즘. 여러분들 요즘 애들 많이 힘들어하고 뭐 자살하는 것도 많이 얘기 들어서 알 거예요. 그래요. 어쨌든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교만해지게 돼요. 이게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공부 안에 이상한 내용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나는 내 의지는 아닌데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가게 돼요. 아닌데 그러면서도 글로 가고 있어요.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난 그쪽으로 가고 있어. 이게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히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닌데 하면서 자기가 그쪽으로 발을 들여놓게 돼요. 자,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볼까 그래요. 목사님 얼마 동안 하면 되죠? 1시간 아니에 30분 진행된다. 어이구야. 자, 이렇게 합시다. 우선 선생님 수학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수학 좋아하는 사람? 내 친구 손 들어봐. 수학 좋아하는 친구들. 한번 들어보자. 아니 괜찮아. 남의 눈치 안 봐도 돼. 손 내려요. 원래 제 수업 시간에는 약속이 있어요. 손을 들라 그러면 반드시 오른손을 들어야 돼. 왼손 들면 안 돼. 원래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어떠냐면은 수업 시간에 밥을 먹어도 되고 빵을 먹어도 돼요. 내 수업 시간은 그래. 서로 이야기해도 돼. 뒤돌아보면서 뭐 해도 좋아. 다 좋아. 괜찮아. 그런데 어떤 때만 안 하면 된다? 내가 설명을 할 때만은 집중해야 돼. 그 외의 시간은 서로 토론하고 뭐 해도 괜찮아. 그러나 내가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그 시간 그것만 집중해주면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손들 세야 할 때는 오른손을 들고 왼손은 언제 드냐면은 화장실 갈 때만 들면 돼. 그러니까 뭐냐면은 선생님 시간은 그랬어요. 왼손 저 화장실 갔다 와도 돼 이런 거 안 물어. 왼손 들면 그거 화장실 가는 거야 그냥. 그리고 조용히 갔다 오면 돼요. 자 이제 손 들어봐요. 그럼 왼손 들지 마세요. 이제 왼손 들면 화장실 가는 걸로 할 거야. 그러니까 자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가 몇 있긴 한데 수학은 솔직히 좋아할 수 있는 학문이 못 돼요. 성격이 아주 더러워.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수학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어요. 뭐 계산이나 하고 뭐 이런 것들. 물론 수학에서 계산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고전 수학에서는 계산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때가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사실. 그런데 수학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수학이 뭘까? 이거 지금 대답하기 어려워. 시시한 거. 수학은 시시한 거래.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좋아. 이 사람들은 수학이 싫은 거지. 그 다음에, 그 얘기는 조금 다르고, 그럽시다. 그 다음에, 혹시 누가 수학이 뭐냐라는 질문에 수학이 이런 겁니다라고 나름대로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사람? 나름대로 수학은 어떤 걸까라고 고민해 본 사람? 마이크 하나 또 어디 없을까요? 혹시 누구? 나는 수학을 이런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사람? 혹시 없어요? 괜찮아. 이거는 맞고 틀리기. 선생님 시간에는 틀리는 게 좋은 거야. 이게 나요? 이게 나요? 수학이 뭔지에 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사람 없나? 어려운 거. 수학은 어렵다. 어렵다고 느꼈다는 것은 그만큼 수학을 손을 대봤다는 얘기야. 해봤으니까 그게 어렵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또 수학은 어렵다. 또 수학에 대해서 또 어떻게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괜찮아. 여러분들 때에는 많이 실수하고 많이 틀려야 될 때야. 맞는 게 잘하는 게 아니야 결코. 중요한 것은 때가 됐을 때 그것을 올바르게 하는 거. 지금은 여러분들 때는 많이 실수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실수하면 누가 제일 많이 야단쳐요? 예? 엄마가 제일 많이 야단쳐요? 선생님이 제일 많이 야단쳐요? 선생님 밉지? 나도 싫다 그러는 선생님. 실수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수학 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수학을 잘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뭘까? 많이 풀기. 많이 풀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노트? 노트만 있으면 잘 풀 수 있나? 연필. 이런 거 말고. 아니 대답하는 수준이 이것뿐이 안 돼? 어고력. 야 갑자기 높아지네. 자, 한번 여러분들 보자. 내가 잘하고 싶으려면 제일 기본적으로 무엇이 갖춰져야 되냐면 일단 내가 하고자 싶은 것이 좋아져야 돼. 좋지 않은 걸 한다는 건 이거는 정말 괴로운 일이야. 그리고 그거를 억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걸 할 때마다 뭐 하느냐? 이거를 나게끔 하게끔 해준 그 사람들마저 다 싫어지기 싫어. 하기 싫은 걸 하게 되면 사람의 생각은 부정적이에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부정적으로 되게 되면은 생각이 부정적이면 행동도 부정적이 돼요. 이게 익숙해져 버리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상한 사람이 돼요. 좋아야 해야 돼요. 좋아야 돼요. 근데 수학이 좋지가 않죠. 왜 좋지 않았을까?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 수학에서 재미를 느껴야지 수학을 재밌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재미가 없느냐? 어려운데 내가 하고 있는 이 수학을 왜 배우는지를 모르는 거야. 뭐 때문에 수학을 내가 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야. 전부 중학생이죠? 방정식 배웠지? 방정식을 왜 배우지? 2차 방정식. 야, 좋다. 그래. 1차 방정식도 있겠고. 이거 좋아요. 그런데 방정식은 무한차 방정식도 있어. 여러분이 무한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를 거예요. 그죠? 근데 들어보긴 했죠? 무한이라는 거 들어봤어. 방정식을 왜 배우냐? 함수를 도대체 왜 배우느냐? 인수분해는 도대체 뭐 때문에 하는 거야, 이 짓을? 이걸 선생님 제자들 왔네. 이 짓을 왜 하느냐 하는 거야. 이거 알면은 공부할 맛이 조금 날까? 날 것 같아? 자, 좋아. 그러면 잠깐 그 얘기 하자. 우선 수학이라는 것이 뭔지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선생님 수학 잘합니다. 잘해요. 나 혼자 잘하면은 그거는 정말 바보스럽지, 그지? 바보스러운 얘기야. 자기 혼자 자기 자랑이니까 이건 병신이야, 그지? 그러면 수학하는 사람들이 수학을 잘한다고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야. 이 정도면 괜찮을까?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해줘. 선생님은 중학교 선생님이었고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지만은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교수들, 물론 선생님들 대학에서 있어 봤지만은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을 가르쳐 본 적도 있어요. 이러면 잘한 거지. 그래봐야 딱 1시간 가르쳐 봤어. 그분들한테. 자, 수학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주겠어요. 수학은 이런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 존재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 내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나도 모르게 배가 고파.
이게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지 몰라. 누가 좋아져. 이거는 뭐라고 특별히 내가 인위적으로 생각을 안 해도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느낌들이 드는 거야. 화가 나. 이러한 것들이 생각의 바탕, 이것이 본질이 돼서 그것들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앞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학을 내가 선생님은 어디 가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수학은 사람의 생각을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렵긴 하지만 사람의 생각을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변해왔고 그 변화된 생각이 실제로 어떻게 우리한테 다가왔고 그러한 모든 생각의 과정, 변천사를 공부하는 게 수학이에요. 그런데 수학하면은 이게 칠판이 아니네. 앞에 뭐가 들어가? 숫자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보통 사람은 아, 숫자를 가지고 공부하는 학문이 수학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수학할 때 숫자 써요? 안 써요? 숫자가 왜 필요하지? 자연수 배웠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정수 배웠죠? 중3은 실수까지 배웠죠? 아직 허수는 안 배웠죠? 그러나 공부 좀 하는 애들은 허수 좀 해줄 거예요. 허수가 뭔지 아는 사람? 허수가 뭔지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없어요? 아직 한 명도 없어 진짜? 그래? 실수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중3만 들어봤어? 거의 다 중3? 실수 들어봤어. 1학년 손 들어봐요. 실수 못 들어봤어? 2학년 실수 들어본 사람? 괜찮아, 들어요. 3학년 실수 들어본 사람? 다 들어야지 3학년은. 손 내려요. 자, 잘 들어요.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는데 수학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이 모든 것들을 뭔가 좀 간편하게 표현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가장 자연스럽게, 이제 그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가장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수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수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표현하려고 해요. 나무, 해, 태양, 달, 사람, 내 이름까지 숫자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데 나를 그 당시에 1번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나를 1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데 변할까 안 변할까 내가? 임대식은 안 변했지만 모습이 변해 안 변해? 나를 1번이라고 했을 때는 10년 후에가 얘가 그대로 지금 이 모습일까? 이 모습일까? 아니야. 수염도 났고 머리도 허옇게 되잖아. 어쨌든 변할 거야. 요 모습을 1번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가서 1번이 아니야. 세상에 변하는 게 수없이 많아요. 다 변해, 다 변해. 어떤 것들을 지정해서 번호를 지정을 했더니 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 변하는 거야. 물질들은 변해. 나뭇잎이 이렇게 생겼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 나뭇잎 크기가 그대로가 아니야. 변해. 그러다 보니까 아까 1번이라고 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는데 똑같지 않으니까 또 1번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야.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맞아.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럼 변하지 않는 것은 뭐가 있을까?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뭐가 있을까? 많아요.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이거 예외인 거 있나? 맞아요? 뭐요? 또 변하지 않는 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안 돼요.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예전의 수학자들은 다 신학자이고 철학자이고 과학자예요. 옛날의 수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신학의 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신학의 바탕이 수학에 도입될 때 잘못 도입이 돼가지고 이상한 수학이 돼버렸어요. 원래 수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을 표현하려던 게 숫자예요. 변하지 않는 것.
근데 변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게 뭐다? 변하는 것을 표현하는 게 이게 식이야, 식. 식 뭔지 들어봤어? 여러분들 수학 배우면 제일 먼저 뭐 배워요? 집합 배우죠? 그래요? 집합 배워. 조금 이따 물어볼 거야. 그 다음에 배우는 게 수화식이야. 그래요? 아니, 공부를 해야 알지. 수화식이야, 수화식. 수화식이 왜 필요하냐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어떤 관계로서 서로 존재하느냐를 다루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수화식으로 다 표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수를 보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 아, 얘는 변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식을 보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 기본적으로 변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요. 2x 플러스 3이라는 식이 있어. 아, 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변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도입했던 게 문자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x라는 미지수. 꼭 x만 쓰는 건 아니야. 문자를 도입해서 미지수를 표현을 하게 돼. 변수야. 말 그대로 변수예요. 변하는 수야. 그걸 이용해가지고 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변하는 것들을 표현하게 돼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금부터 얘기 잘 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배우는 책, 그리고 심지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학책은 모든 기본이 집합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집합이 여기 있으면 좋겠다. 됐어. 갑시다. 여러분들 대신 잘 들어줘야 돼. 이 얘기는 중요한 얘기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은, 선생님이 사실 수학을 하면서 성경을 같이 공부하기 시작한 게 벌써 한 15년? 훨씬 넘었는데, 왜요? 무엇에서 선생님이 생각을 하게 됐냐면, 여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집합을 배우는데, 집합의 정의가 뭔지 기억하고 있는 사람. 집합은 1학년도 배울 테니까. 수학은 약속으로 시작해요. 약속.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약속이 만약에, 약속은 왜 필요한 거지? 지키기 위해서 필요해. 근데 이 약속이 만약에 잘못된 약속이면 어떡할 거야? 이거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수학은 모든 게 약속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만약에 이 약속이 잘못된 거면 어떡할 거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아무 의심 없이 이거라고 받아들이고 모든 게 움직이는데, 집합이 뭐냐라고 배우냐. 집합의 약속, 정의를 정의라고 그래요. 수학에서는 데피니션 정의라고 그러는데, 집합의 약속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들지. 원래 여러분만 안 든 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도 손 들라고 하면 안 돼요. 괜찮아. 자, 선생님이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학책에는 반드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집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특정한 조건을 갖춘 그러한 대상들의 모임 또는 그것들의 결합체, 컬렉션, 모였다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집합 그러면 무슨 생각부터 들었냐면, 뭔가 모여있다 이런 생각 들죠?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배우는 집합은 꽃들의 집합 그러면은 무엇이 모였다는 얘기예요. 꽃이 모였다는 얘기야. 집중 잘해야 돼요. 지금 하는 얘기. 꽃이 모였다는 얘기야. 사람의 집합 그러면 사람들이 모였다는 얘기야. 그럼 잘 들어요. 그러면 모여서 하나의 집합을 이루었는데, 꽃이 모였다라고 하자. 꽃이 모여서 하나의 집합을 이루었는데, 이 집합에는 문제가 있어요. 장미의 집합 그러면 그 안에는 전부 뭐가 있어야 돼? 장미가 있어야 돼. 하나라도 빠지면 집합이 안 돼. 근데 중요한 거는 모여서 집합을 이루었다는 거야. 잘 들어. 어떻게 해서 집합이 이루어졌다? 모여서 집합을 이루었다. 그럼 안 모이면은 집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장미꽃들이 모여서 하나의 집합,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그 대상이 장미라서 장미꽃들의 집합이라고 얘기해요. 모여서 집합을 이루어요. 이것이 수학에서 배우는 집합의 정의의 시작이에요.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데, 할머니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데, 자네 친구 이름 뭐지? 어우, 얘 수학을 되게 좋아하나 봐. 팔뚝에 수학 기호가 다 붙어 있어요. 와. 그렇게 좋아? 고맙다, 야. 이렇게 열광적인 팬을 쳐. 아. 뭐 얘기하다 그랬지? 할머니. 할머니가 짐을 들고 가는데, 자네 이름이 뭐죠? 정호? 재호. 진짜 리령이야? 그래, A라고 그러고 B라고 그러자. 미안하다. 제일 편하다. 할머니가 짐을 들고 가는데 A와 B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둘 다 짐을 들어줬어요. 여러분들은 뭐만 보고 있는 거냐면 얘들이 짐을 들어주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두 친구를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 뭐라고? 그래. 우리가 그냥 느끼는 거야. 착하다. 할머니가 무거운 걸 들고 가니까. 지금 선생님 수학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할머니가 짐을 들고 가는 걸 두 친구가 들어주니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착해요. 근데 앞에 있는 A라는 친구는 할머니가 들고 가는 게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워 보일 거야. 그래서 얘가 가서 짐을 들어줬던 친구고, 미안해, 그런 의미는 아니야. 이 친구는 어떻게 됐냐면 내가 저 짐을 들어주면 누군가 나를 뭐 해주겠지? 칭찬해 주겠지.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볼 때는 그 모습은 안 보이는 거야. 뭐만 보여? 들어준 것만 보여. 그러니까 우리는 둘 다 뭐라 그래? 착하다 얘기를 해.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가짜야. 보이는 건 똑같이 보이는데 안 보이는 부분이 가짜다 보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사람이 눈이 있는 이유는 눈으로 봐야 뭐 할 수 있으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 이 눈이 잘 사용해야 돼. 그래서 보통 우리 사람들이 그래. 붙어있는 눈보다 무슨 눈이 더 중요하다 그래요? 마음의 눈이 더 중요하다. 중요한 건 동기야. 어떤 동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야. 근데 이게 안 보여. 근데 이게 학문 속에 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다? 하나는 A라는 학문이 있고 하나는 B라는 학문이 있는데, A라는 친구는 실제로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근데 B라는 친구는 뭐해? 여기 조금 드러나 있어. 실제로는 저건데 지가 감추고 싶어서 숨기려고 했는데 조금 드러나. 원래 집합의 개념은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선생님이 집합의 개념을 바꾸기 시작. 선생님은 책을 다시 쓰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책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책을 쓰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배우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거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야? 순수한 마음에서의 책을 쓰는 거예요. 껍데기는 똑같이 보이는데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나중에 내용이 전개되면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바뀌어요. 내용이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바뀌어요. 자, 아까 집합이 그렇게 얘기해줬어요. 또 하나의 집합의 정의를 얘기를 하고요. 자꾸 서 있으니까, 아까 직장암 수술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좀 힘들어요. 나 앉아도 돼요, 여기? 미안해요. 또 하나의 집합의 정의를 얘기할게. 잘 들어봐요. 아까 꽃들의 집합이 그랬죠. 집합이면 뭔가 이런 울타리가 있어. 그러면 꽃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울타리를 만들었는데, 아까는, 지금은 어떤 거냐면은 몰라.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울타리가 하나 있어요. 울타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울타리에 꽃들이 필요해. 그것도 어떤 꽃들이? 장미꽃이 필요해.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그 장미꽃을 거기다 뭐해? 요번엔 뭐 하는 거야? 채워넣어요. 뭐 한다? 채워넣는다. 아까는 뭐야? 꽃들이 모여서 집합을 이뤘죠? 지금은 뭐 한다? 꽃들을 채워넣는다니까. 왜 이 생각을 갖게 됐냐면은, 그렇다면 여러분들 공집합 알죠? MT색 공집합 알죠? 공집합은 뭐야? 뭐가 없어? 원소가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그래,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러면
집합의 정의에 의해서 공집합을 한번 표현해보자. 공집합. 그러면 꽃들이 모여있는 게 꽃들의 집합이면 공집합은 어떻게 표현할래?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모여서 이룬 집합.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모여서 이룬 집합. 이게 공집합의 첫 번째 정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건 채워진 걸로 한다면 이미 어떤 울타리에 있는데 그 누군가가 여기에 지금 아무것도 채워 넣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채워 넣지 않은 상태. 그게 또 하나의 공집합이에요. 어떤 의미가 공집합의 의미가 적당히 맞을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선생님은 그게 후자의 생각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모이지 않는 것들의 집합. 이게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보여? 근데 뒤에 거는 이미 어떤 울타리는 있는데 누군가가 거기에 아직 아무것도 채워넣지 않은 상태야. 어느 게 더 자연스러운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후자께 더 자연스럽다. 그래서 공집합의 정의가 이상하다 생각해가지고 집합의 정의로부터 해서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희한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선생님이 알게 됐어요. 그것은 지금 얘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 집합이라는 것이 단순히 여러분들이 지금 배웠던 그 집합의 개념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희한하게 이기적이게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우리가 얘기했던 집합의 정의대로 하면은 자기들이 모여서 집합이 이루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 나중에 알겠지만 원소들은 원소들끼리 어떤 서로의 관계를 또 나중에 갖게 되는데, 나는 네가 마음에 안 들어, 재수없어, 그래서 난 빠져나갈래. 그러면 뭐 한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집합의 원소들은 자기가 살아있어요. 왜?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집합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다 살아있어. 피곤하면 자도 돼, 괜찮아. 근데 두 번째 집합은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만든 집합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채워졌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아가 없어. 그 집합에. 그러니까 뭐해? 집합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집합은 자기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집합이 깨질지 몰라요. 여러분들 어떤 모임을 가질 때도 반드시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있으니까 이 모임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언젠가는 깨지게 돼 있어요. 서로 모여서 뭘 하자 얘기했을 때는 반드시 모여야 된다. 우리가 모여서 하려는 그 이유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 모임을 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누가 이 모임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해줬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긴 반이 어떻게 되나? 일반, 2반 있나? 일반만인가? 2반. 자, 1학년 일반 학생들의 집합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야? 1학년 일반 그 아이들이 모여서 만든 집합.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집합이야. 그러나 후자 쪽으로 생각할 때 이미 너희들 오기 전에 1학년 일반이라는 공간은 이미 만들어 놨어. 그리고 1학년으로 들어왔던 애들 중에 그 일반의 아이들이 필요해서 그 애들 뽑아 놓은 거야. 그래서 1학년 일반이라는 하나의 집합이 만들어진 거야. 그 이유는 왜 그들을 뽑았느냐? 그 이유는 뽑는 사람 마음이야. 쉽게 말하면 창조주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난 거야. 여러분들이 다른 학교를 안 가고 이 학교에 온 것도 뭐다? 너희들이 온 게 아니고 그분이 뜻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다른 어떤 걸 이용했든지 여러분들 일로 불러 모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내가 믿고 하나님을 간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믿음은 반드시 깨지게 돼요.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 또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인수분해 왜 해야지? 여기 칠판이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모르죠? 방정식 왜 배우는지 모르죠? 요 얘기를 뭐 있었으면 좋겠는데. 눈으로 봐야지 확인이 되는데.
여기다 해도 된대요. 맞춰놓은 거. 스트레칭하면 애들이 깨 텐데. 자, 지금부터 보세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거 틀리다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 왜 맞을까, 이게? 왜 맞을까?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서? 자,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쓰고 있는 2와 5와 3이라는 것이 어떤 집합에서 나온 숫자냐 이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보여요? 어떤 집합이 이렇게 1, 2, 3이라는 집합이 있어. 그럼 이 안에 1 더하기 2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얼마예요? 3이야. 그럼 3이 맞아요. 2 더하기 3은 얼마? 5가 안 돼. 왜 안 되지? 눈치 있는 사람은 알 거야. 그렇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집합 A라는 집합 안에서는 1, 2, 3이라는 원소풀이 없어. 그런데 1과 2를 더하면 3이라는 건 내 안에 있으니까 아, 있구나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데 2에다 3을 더하면 이게 뭔지를 몰라. 더군다나 여러분들 이퀄이라는 게 뭔 뜻이야? 이퀄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같다라는 뜻이야. 근데 이거는 분명히 같아요. 숫자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 선생님? 변하지 않는 것들을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같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고, 이거는 분명히 같지 않다라는 걸 설명을 해요. 아, 요번엔 다시. 자, 다시 봐요, 요번에. 자,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그럴 수 있다. 이게 같은지 안 같은지 혹시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 문자가 있어, 그죠? 이건 식이죠? 맞아요? 식이에요. 식은 뭐를 표현하는 거라고 그랬어? 변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지금 어떠냐? 이거는 똑같아요. x가 어떤 것을 똑같은 일정 값을 가져도 항상 어떤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방정식이 뭔지를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들 1학년도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지금 이게 방정식 맞아요? 몇 차 방정식이야? 1차 방정식. 야, 방정식을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구분하는 방법이 뭐지? 차수? 차수로만 구분하나? 몇 차 방정식? 차수만 보고 얘기한다면 이거 2차 방정식 아니에요? 3학년들 몇 차? 1차 방정식이지? 이거 이렇게 지울 수 있어요? 원래 수학에서 못 지워요. 수학은 약속이야. 어쨌든 그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어쨌든 지워지죠? 지워져. 그러니까 어쨌든 1차만 남아. 1차 방정식. 자,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려는 건 얘가 같다 이 얘기야. 이게 방정식인데 1차 방정식이야. 이게 같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언제? x가 1일 때. 그게 무슨 뜻이야? 엄밀히 얘기할 때 왼쪽에 있는 거는 뭐니? 식이지. 오른쪽에 있는 건 수야. 식과 수는 전혀 다른 개념이야. 식은 뭐 하는 거고? 변하는 거고, 수는 안 변하는 거야. 얘가 서로 같대. 이거는 같다가 아니에요. 방정식에서 이퀄의 의미는 같다라는 게 아니야. 다시 봐. 3x 플러스 이퀄 5x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이 있어요. 이게 같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아? 왼쪽과 오른쪽이 뭐 하다 지금? 같다. 근데 이거는 같은 게 아니야. 잘 들어요. 식이 있을 때에는 같다가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세요. 같아지고 싶다. 자, 따라하세요. 같아지고 싶다. 같아지고 싶다. 식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얘와 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얘가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한다? 혹시 이쪽에 있는 것이 오른쪽에 변하지 않는 4와 혹시 어느 순간이라도 같아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을까? 라는 희망사항을 표현한 게 이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퀄은 두 개가 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서로 같아지는 순간이 혹시라도 있을까라는 퀘스천이에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퀄이 있어. A를 사람이라고 그랬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같아 달라. 특히 남자 여자라면 어때? 다르지. 그게 어떻게 같아? 그러면 거기에다 이퀄로 표시했다는 의미는 뭐다? 혹시 같아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을까? 라는 퀘스천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위에 있는 2x 플러스 이퀄 4에서 이렇게 넘기죠. 여러분들 계산할 때. 원래 수학에는 이항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원래는 어떤 표현이냐면 양변의 같은 수를 더하고 빼도 등식은 등호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 거지. 이렇게 넘기는 이항이라는 것은 사실은 수학이에요. 이건 누가 만들었냐면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이항이라는 개념. 근데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그냥 넘기면 되니까. 플러스면 넘기면 마이너스 이렇게 가르치니까 얼마나 편해. 편하니까 쓰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원래 이항이라는 개념은 원래 수학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항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래서 뭐해? x는 뭐라고 구해? 1이라는 값을 찾아요.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방정식에 뭐라고 배웠어? x 이퀄 2를 방정식에 뭐라고 배웠어? 해라고 배웠어. 그죠? 그러면 원래 이 방정식은 절대 풀 수 없는 건데 혹시라도 같아지는 순간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결국 같아지는 순간이 있더라. 언제? x가 1이라는 순간에
서로가 같아진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방정식을 하려는 것은 서로 다르지만 이퀄이라는 표현으로 인해서 혹시 우리가 다르지만 같아지는 순간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표현한 게 방정식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찾아내는 게 방정식의 풀이 과정인데 해를 찾아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방정식이 왜 중요한 거냐면은 A하고 자, 여러분들 여기 보자. X값이 얼마 나와요? 5가 나오죠? 자, X가 5가 나왔어. 얘와 얘는 분명히 서로 다른 건데 이퀄로 표시했다는 얘기는 혹시 얘랑 나랑 같아지는 순간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표시했다고 그랬어. 그리고 나서 X가 5라는 걸 찾았는데 이 5가 왜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5는 뭐다? 양쪽을 어떻게 해주는 거야? 같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5라는 것은 서로 집합의 개념으로 보면 공유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너도 가지고 있고 나도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이야. 5라는 개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1학년 1차 함수 배웠어? 안 배웠어? 그래프 그릴 줄 알아? 몰라도 좋아하고. 자, 예를 들어서 요게 2x 플러스 1의 그래프고 요게 3x 마이너스 4랑 그래프라고 합시다. 그러면 직선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도형은 없어요. 그게 기울기야. 직선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1학년 1차 함수 3학년도 마찬가지. 1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80% 이상이 어디에 숨어있다? 기울기에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는 전부 기울기와 관련되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직선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성질이기 때문에. 2차 함수 배웠지 3학년? 2차 함수는 어떻게 돼 있어? 포물선이지? 그 포물선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야? 어디? 안 들려? 꼭지점 댄스가 아니라 꼭지점이야. 꼭지점. 그래서 뭐한다? 2차 함수는 90% 이상이 꼭지점에서 해결이 돼. 다 문제가. 신기해. 꼭지점의 위치만 찾으면 90% 이상 다 나와. 여러분들 2차 함수 선생님한테 가져오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문제집에 가지고 오면은 선생님은 30문제를 문제 풀려고 하면 5분이 안 걸려. 왜? 문제 보면은 바로 답이 보이니까. 근데 정확히 답이 보이는 것도 있지만 뭐 한다? 답이 이거 있을 뿐이 없다라는 거야. 무조건. 다른 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왜 그럴까? 그 상황이 보이니까. 지금 잘 봐요. 요 만나는 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교점. 인터섹션 포인트라고 그래. 교점. 교점이 중요한가 안 중요한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1차 함수의 관계에 있어서의 교점은 거의 시험에 나올 때 뭐 한다? 외부 시험에 나올 때 교점에 관련된 문제는 95% 이상이야.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 교점에 관련된 것. 왜? 중요하니까. 뭐가 중요하냐? 잘 봐요. 요 점은 이 직선과 이 직선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 잘 들어요. 방정식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요거를 찾기 위한 거야. 너랑 나랑 공통점이 있느냐 없느냐. 왜? 그 공통점이 바로 뭘 하는 건 줄 알아? B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점이 바로 요 위치에서 뭐를 할 수 있다? A라는 직선에 있는 요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작이야. 여기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점이 여기야. 이거 무슨 의미인지 지금 이해가 돼? 다시 이거 하자.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축구를 좋아해. 쟤는 야구를 좋아해. 난 농구를 좋아해. 쟤는 배구를 좋아해. 그런데 뭐 한다? 여러분들 친구 만나면 친구가 어떻게 돼서만 처음에 만났다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뭘 찾아? 서로 공통점 찾지. 서로 일치하는 게 있으면 가까워져 안 가까워져?
바꿔줘. 그걸로부터 뭐가 돼? 화자. 이야기해. 화자가 되면서 다른 것들을 알아가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에 대해서 알아가지. 공통점을 찾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다? 그것이 뭐 한다? 그 친구를 알 수 있는 뭐가 된다? 통로가 된다는 얘기야. 방정식 중요한 개념이 안 중요한 개념이야. 중요한 거야. 왜? 내가 모르는 세계를 뭐 할 수 있으니까.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A 콜 B라고 놨었을 때 내가 놨던 그 이유는 뭐다? 내가 A라고 그러면 A 콜 B라고 놨을 때 나는 왜 그랬다? B와의 무엇을? 걔를 알고 싶은 시작이 어디 그 통로를 찾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다. 그럼 그 통로가 뭐가 될까?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다를 거예요. 왜? 다 다르니까. 변화가 다 다르니까. 그러면 누구는 나 뭐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고 나는 누구 때문에 뭘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통로. 그 통로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점차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방정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없이 많은 변하는 것들 속에서 내가 그 변화 속에서 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방정식이기 때문에 함수 왜 배우는지 안 배웠죠? 함수 어려워? 쉬워? 쉬워요? 쉽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누구였어? 고마워. 함수 왜 배우지? 함수 왜 배우지? 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관계인데, 관계예요. 이 관계 속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함수야. 함수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내가 보니까 자, 이쪽을 보자. 이런 거 본 적 있는 사람? 이런 거 본 적 있나? 함수 배울 때 이런 거 본 적 있어? 이게 왜 필요한 거지? 왜 이런 짓을 왜 하지? 잘 들어. 요 얘기만 해주고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그 수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이 그래서 그냥 잠깐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XY가 집합이에요. 함수는 관계를 배우는 건데 원래 관계라는 것이 있는데 관계가 이만한 거라면 함수는 점도 안 돼요. 관계는 수없이 관계가 있어. 사람들과 만나면. 근데 함수는 특별히 어떤 관계를 주는 거다? 자, 예를 들어서 누구로 할까? 여학생 아무나 손 들어볼래? 네. 화장실 가고 싶어? 자, 여기 들어봐. 우리가 처음 만났어. 자, 처음 만났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어. 오해하지 말고. 처음 만났는데 우리가 만나자마자 우리는 결혼할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지금 이 미친 새끼가 저기 어디서 맞을 거야, 그치? 처음 보자마자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다, 어떤 사이입니다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해. 이거. 우리는 앞으로 평생을 같이 할 사이입니다. 나도 죽어 잘못하다가. 왜 그러냐? 이런 얘기 왜 못할까? 처음부터 우리는 알 수가 없어, 만나자. 그래서 뭐 한다? 뭐 한다? 서로 대화를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서로 매치를 시켜버린 거예요. 사적거리를 찾고 뭘 찾고 서로 뭐해? 농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럼 이 친구도 농구에 대한 거.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럼 이 친구도 사랑에 대한 거, 사랑에 대한 거. 이야기를 해.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서로? 매치를 시켜버린 거야. 잘 봐. 여러분들이 화살표의 의미를 뭔지 배운 적이 있는 사람? X와 Y는 뭐지? 전부 둘 다? 이건 전부 뭐다? 집합이야. 수학은 전부 집합을 해. 근데 여러분들이 다루는 집합은 전부 이거를 뭘로 다루냐면 실수로 다뤄.
이것도 실수. 기본적으로 다루는 게 실수도 집합이죠. 자, 요 화살표의 의미가 뭔지 아는 사람. 선생님이 지금 얘기해 주는 건 아무 데도 이런 걸 가르쳐 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화살표의 의미 배운 적 있는 사람. 관계를 생각할 때는 이런 거야. 나를 중심으로 바라보느냐, 그 사람 중심으로 나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져. 내가 너희들을 내 중심으로 너희를 봤을 때는 너희들은 나의 학생이고 제자야. 그러나 여러분들 입장에서 나를 볼 때는 선생님이야. 관계가 전혀 달라져. 다시 말해서 누구를 중심으로 바라보느냐야. 화살표는 뭐냐 하면은 X를 중심으로 Y를 보겠다는 얘기야. 이 말은 얘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얘는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야. 중심은 무조건 여기 있는 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가 얘를 바라보자. 얘가 중심이 된다는 얘기야. 화살표는 X를 중심으로 Y를 바라봤다라는 그 개념이 이 화살표의 의미고, 바라보자마자 우리는 무슨 사이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뭘 한다? 이 안에 있는 무엇들을 본다? 원소들을 본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원소들을 뭐 해본다? 짝을 이뤄 봐주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배워? 대형이라고 배워. 원소들을 짝을 지어줘. 그런데 일반적인 관계는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짝을 지어줄 수 있어. 왜? 누가 중심이니까. X가 중심이니까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자, 이렇게 하자. 여기를 주인들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종들이라고 그러자. 그럼 결국은 중심이 누구야? 주인이야. 그러니까 주인은 종을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어? 선택할 수 있어. A라는 주인은 택하고 B라는 주인 택하고 똑같은 종을 택할 수도 있어. 상관없어. 또는 나는 싫어. 나는 7명을 갖고 싶어. 얼마든지 가질 수도 있어. 그런데 관계는 얼마든지 무수히 만들 수 있지만 함수라는 것은 딱 한 가지만 만들게 돼요.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택한 게 함수인데 그게 뭐다? 주인 한 명은 반드시 종의 한 명을 택해야만 된다는 거야. 한 명만 택하라는 얘기야. B라는 주인도 뭐 해라? 한 명의 종만 택하라는 얘기야. 근데 똑같은 종을 택하는 건 상관없어. 왜? 중심은 여기 있으니까. 됐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종을 택하는데 중요한 건 중심이 됐던 집합의 주인이 모든 주인들은 반드시 한 명을 택해야 돼. 그래서 이쪽은 모든이 이쪽은 어떤이야. 모든 주인은 반드시 한 명의 어떤 종들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몇 명씩, 한 명씩. 요렇게 짝을 이루어질 때 요런 관계, 요런 짝을 맺으면 그때 여러분들은 여기다 뭘 쓰냐면은 이게 뭐야? F가 뭐야? 함수야. 이걸 아무 때나 붙이는 게 아니라 F를 아무 때나 붙이는 게 아니라 화살표 먼저 X가 X를 중심으로 Y를 바라보고 있구나. 그리고 여기에 짝을 하나씩 지어줬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모든 주인들에게 이쪽에 어떤 종들을 짝을 지어줘. 그러니까 이쪽에는 종들이 남을 수도 있어? 없어? 없어? 내 임의로 택할 때 나 저 종 싫으면 택하지 않으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쪽엔 종이 남을 수 있어? 없어? 남을 수도 있어. 나는 A라는 종이 너무 좋아서 모든 주인들이 다 A만을 다 택할 수도 있다 이 얘기야. 그런 관계, 주인이 종을 하나씩 택했던 관계가 만들어지면 그때 비로소 뭘 쓴다? F라는 그때 쓰는 거야. 처음부터 쓰는 게 아니라 그런 관계가 매치가 이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F라는 걸 쓰게 돼. 그리고 뭐라고 그런다? 지금 둘 사이에는 함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관계가, 그것도 어떤 관계? 가장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합리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수라는 것이 말이 정해지고 나서 중심이 됐던 집합을 뭐라고 불러 이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이쪽 집합을 뭐라고 불러? 수학에서 뭐라고 불러요? 그게 정의역. 그래, 국민 정의역이야.
이쪽은 뭐라고 불러? 누가 그래? 치어가 아닌데. 그래도 공역이란 말은 들어본 적 있다. 자, 잘 들어. 기존에 있었던 중심 집합, 얘가 중심이 될 때 이 중심된 집합을 정역, 상대방의 집합을 공역이라고 부르는 거야. 치역은 뭐다? 선택받은 종들만 모아놓은 거. 됐어? 선택받은 종들만 모아놓은 거. 선택받지 못한 종은 어떻게 해?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걔는 왜 나 안 택했어? 이거 걔네들은 그런 말할 권리가 없어. 왜? 중심이 누구한테 있으니까? X한테 있으니까, 주인한테 있으니까. 왜 저를 안 택해 주셨어요? 이 말할 권리 없어. 그래서 택함을 받은 종들만 모아놓은 집합을, 이게 치역이야. 그런데 이 함수가 왜 중요하냐? 이 함수가 나중에 어떤 형태를 갖추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공간들의 성질을 알게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되면은 그 관계를 알게 돼서 그 관계가 어떤 몇 가지 조건을 갖추느냐 못 갖추느냐를 알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이렇게 생긴 나라구나라는 걸 금방 알게 돼요.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수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거예요. 괜찮지? 그렇게 해서 하늘을 알 수 있다는 거 괜찮잖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천국 우리 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하늘나라 봤니? 본 적 없어요. 근데 하늘나라는 뭐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근데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데인지를 알게 돼요. 함수에 여러분들 아직은 안 배워 고등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기가 좀 사실은 고등학생들에 대한 설명하기가 좀 쉬운데 중학생들은 참 어려워져 해줘야 돼요. 함수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나중에 뭐냐면은 왜 내가 살아가느냐, 왜 내가 어머니를 사랑해야 되느냐, 왜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느냐, 왜 내가 하나님과 반드시 내가 하늘나라에 가야 되느냐, 이유를 알게 돼요. 이유. 함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수학의 90%가 뭐다? 함수야. 그럼 나머지 것들은 왜 배우느냐? 함수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는 모든 내용들은 전부 어디를 배우기 위한 것들이야? 꼭 기억해둬. 어디를 배우기 위한 거? 함수를 배우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함수와 방정식은 떨어져 다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붙어 다니는 거야. 따르는 게 아니야. 반드시 붙어 다니는 거야. 함수와 방정식을 뺀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함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야. 함수를 설명해주고 함수가 어떤 건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배웠던 뭐 인수분해다, 또 뭐 배워 중3 때 배우는 게 인수분해 다음에 바로 방정식 나오나? 그래. 부등식도 배웠나? 부등식은 뭐야? 부등식은 세상은 반드시 그거다. 이거 아니면 저거야.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둘 중에 하나야. 인간은 모든 게 이거냐 저거냐. 그런데 뭐 한다? 같으냐 다르냐. 원래 다르냐라는 말은 수학에 없어요.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배고프다의 수학 반대되는 수학적 표현은 뭐다? 배불르다는 아니라 배고프지 않다예요. 그 차이점이 뭔지 알겠나? 배고프지 않은 거하고 배부른 거하고 같은 의미인가? 아니죠. 배고프지 않다고 해서 꼭 배부른 거 아니잖아. 그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비슷한 말 반대말 배우죠? 이거 굉장히 조심해요. 잘못하면 큰일 나. 이상하게 돼요. 같지 않으면 결국은 뭐 한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따지는 거예요. 루스벨이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었죠.
그죠? 근데 갖지 못해진다는 걸 지가 알아 몰라? 알아. 인간에게 만들어준 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만들어준 게 비교 개념이에요. 비교 개념. 비교하는 거. 비교해야 뭐 할 수 있으니까. 네가 큰지 내가 큰지 알 수 있어. 근데 잘 들어요. 다 태어난 아기가 수학을 잘할까? 내가 더 잘할까? 내가 더 잘해. 그치? 역시 내가 잘해. 아기보다. 역시 나는 천재야. 이럴 거야? 이러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뭐라 그럴래? 맛이 갔구나. 그래 그럴 거야. 그치? 중요한 거는 비교하더라도 뭐 할 수 있어야 돼. 비교할 만한 걸 가지고 비교를 해요. 이거를 컴패러블 한다고 그래요. 비교할 수 없는 걸 가지고 비교하는 그런 멍청한 사람이 되지 마. 그런데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무지 많아. 왜? 어떻게든지 나는 남보다 높아 보이고 싶어. 비교 안 되는 거를 이상하게 억지를 부려서 비교해서 내가 남보다 낫다라는 거를 하게 만들어. 자, 진짜 재밌는 얘기가 사실은 지금부터 해야 될 부분인데 여러분들 피곤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그래요. 수학이라는 것이 차라리 칠판이 크고 그랬으면 차라리 그림이라도 그려가면서 이렇게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훨씬 이해가 빠를 텐데 말로 지금 표현을 해주려니까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제가 선생님이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학생들 배우는 이차 함수 배우고 있다고? 이차 함수? 이차 함수 왜 배우는지 그거부터 보자. 알고 있자. 2차 방정식 왜 배우냐 하는 거. 알아야지, 내가 하는 이유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안단 말이야.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2차 방정식은 뭐야? 자, 이게 2차 방정식의 일반형이야. 제너럴 폼이에요. 맞아요? 2차 방정식. 식이고 0이라는 건 숫자야. 같아질 수는 절대 없어. 그럼 무슨 뜻이라고 그랬지? 왼쪽과 오른쪽이 뭐 하고 싶다? 같아지고 싶다. 그런데 같아지고 싶을 때가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붙여진 게 원래는 이퀄이 없었어. 원래는 이쪽이 A고 이쪽이 B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것과 0이 있는데 둘이 뭐 하고 싶은 거야? 야, 우리가 서로 뭐 할 수 없을까? 같아질 수 없을까? 같아지는 순간이 혹시 있지 않겠니?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붙이는 게 이거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것을 풀었을 때 근을 찾아내죠? 3학년 맞아? 이렇게 해서 근을 찾아낸단 말이야. 그럼 요 근일 때 반드시 뭐 한다? 방정식이 우리는 서로 같아지는 순간이. 다시 말해서 요렇게 됐을 때 뭐 한다?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0을 경험할 수 있는 시작이 되게 만들어주고 0의 입장에서는 이 근이 이쪽 왼쪽을 경험할 수 있는 시작이 되게 해준다는 얘기야. 전혀 모르는 것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고 그 통로를 찾아내려는 게 결국은 방정식이 하는 일이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겠나? 어렵나? 어려워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어쨌든 서로 다른 변화가 있지만은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서로 혹시라도 같아지는 순간이 있을까? 그걸 찾아야만 내가 뭐 할 수 있다. 그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시작이 된다는. 그걸 알면 얼마나 좋아. 자, 예를 들어서 하늘과 지구 사이에 하늘과는 천국문이 어디 있느냐? 찾아낼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천국문하고 지구의 어떤 것과 같게 놨어. 이게 무슨 뜻이야? 혹시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야.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하면 공통이 있니 없니? 두 직선이 평행하면 공통이 있어 없어? 없어. 이거는 무슨 뜻이야? 너랑 나랑은 물과 기름이야. 그죠? 섞일 수 없는 거야 이런 경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수학을 공부할 때 이렇게 합시다. 수학 잘하고 싶은 사람. 진짜야? 진짜 잘하고 싶어? 그럼 손 내려요. 그러면은 자, 질문해봐. 그러면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해. 수학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잘할 수 있는 거. 자, 잘 들어요. 여러분들 아주 편하게 얘기해 줄게. 수학을 첫 번째 잘하려면 일단 무엇이 돼야 되냐면 계산력이 돼야 돼. 수학 못하는 사람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뭐야? 계산력이. 이거 못하면 수학 시작도 못해. 그러니까 수학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먼저 뭐부터 해야 돼? 계산력부터 해야 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자꾸 뭐 해봐야 돼? 풀어봐야 돼. 그리고 내가 얘기하지만 모른다고 포기하면 얘들아 수학 못하면은 끝이다. 아무리 대학을 좋은 데 가고 싶어도 수학을 못하면 못 가. 물론 우리나라 대학 가는 거하고 외국 대학 가는 거하고 차이가 많아요. 외국의 대학은 뭐 해도 갈 수 있어? 수학 못해도 갈 수 있어. 왜? 외국 대학은 뭘 가지고 뽑으니까. 잘하고 못, 지금 잘하느냐 못하느냐 뽑지 않아. 여기서는 서울대 연대는 못 가도 걔는 어디를 갈 수 있어? 하버드. 어우 그래 맞아.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다 갈 수 있어 걔네들. 여기서는 나 서울에 있고 어느 학교도 못 가지만 미국에 지금 얘기했던 하버드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자, 쉬운 얘기로 원주 출신의 한 아이가 있었어요. 진짜 얘는 사실은 엄마의 꿈이 커가지고 과학고등학교를 보내고 싶었는데 실력이 너무 안 돼. 근데 엄마는 내 자식은 실력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야. 실제로 시험을 예를 들어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선생님이 학교에 있었을 때 학교 시험을 보면은 수학 성적 평균이 얼마냐면은 88점 얼마야. 평균이 100점은 선생님이 안 만들려고 가능한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100점이 한 10명 정도 나와. 90점 넘는 애 무지 많아. 그래서 어떡한다? 판별이 돼? 안 돼? 분별이 안 되지. 안 되니까 무슨 요청이 들어와? 학부모들이 제발 시험 좀 어렵게 내주세요. 그래서 어렵게 냈어. 그런데 평균이 얼마가 나왔냐면은 82점 얼마 나왔어. 전체 평균이. 어렵게 냈는데 교육청에서 조사가 나왔어. 무슨 수학 성적의 평균이 다른 학교는 평균이 50몇 점, 60몇 점이 보통이야. 이게 보통 평균이야. 근데 이놈의 삼육학교는 80몇 점이야. 도대체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길래 그러냐고 시험 문제 봤더니 아무도 못 풀어. 그러니 그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은 그런 게 있어요. 연구수업 이런 게 있거든. 학교의 선생님들. 다른 학교 선생님들 뭐하는. 그러니까 학교의 성적이 이렇다는 거 보면서 모든 시험 얼마나 쉽게 내길래 그 시험 문제 좀 보여달라고 해서 시험 문제를 가져와가지고 보여줬더니 선생님들이 기겁을 하는 거야. 왜? 지들도 못 풀거든. 그러니 이런 문제를 그러니 얘네들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겠죠? 알겠죠? 잘 들어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애들은요 정말 열심히 해요. 자, 선생님 얘기를 할게요. 선생님이 영재반을 가르치는데 수학 영재반을 가르치는데 선생님이 그동안에 가르쳐서 길러서 은퇴하기 전에 가르쳐서 길렀던 애들이 지금 아이비리그에 간 애가 11명이에요. 아이비리그에 간 애들이 그 다음에 그 밖에 뭐 서울대 칼스 간 애들은 모두 총해서 8명이에요. 많죠? 우리 학교 중학교 예전에 수업 많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70명 했다가 100명 된 지 얼마 안 돼. 100명 조금 넘은 지 얼마 안 됐다.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잘했을까? 내가 잘 가르쳤을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공통점. 수학을 같이 했어요. 자,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저는 아이들하고 뭐 했냐면, 여러분들 시중에 나와 있지 않은 수학 공식, 우리끼리 만들어서 발표했어요. 고등학교 책에도 없는 공식들, 왜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이 공식은 없을까? 해볼까, 우리? 좋아요, 선생님, 해요. 우리 일요일날도 나와서 공부했어요. 왜? 재밌으니까. 선생님, 일요일날 나오시면, 야, 나 좀 쉬자. 나오세요. 애들이 나오려면 얼마나 좋아. 기쁘잖아. 선생님,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면 선생님 많이 나와요. 애들이 나와서 공부할 때 우리가 그랬거든요. 아이들 12명, 13명 이런 아이들이 뭐 했냐면 학년을 맞추면서 1학년을 맞추면서 1년 동안 같이 수학 경시반을 하면서 뭘 했다? 책을 하나 만들어. 그게 누구 책이야? 내가 만드는 책이 아니라 같이 만든 책이야. 같이 만든 책. 그리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것도 공식을 우리가 보통 그래요. 근데 그것들은 뭐해? 책이 없어. 우리 만들어. 얘들이 이걸 가지고 어디를 가는 줄 알아? 입학할 때, 민사고 입학할 때, 과거 입학할 때, 그 다음에 뭐해? 외국에 들어갈 때 추천서. 외국은 뭐가 제일 중요한 줄 알아?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제일 중요해? 추천서가 제일 중요해. 그 추천서도 누가 추천했느냐야. 여러분들 외국 갈 때 나한테 추천서 받아갖고 꼭 나한테 받아가세요. 네, 그러면 도움이 돼요. 추천서. 왜? 그들은 뭘 가지고 보니까? 가능성 가지고 봅니다. 네가 뛰어나냐 수학에 100점 받았냐 성적 안 받게 돼. 그거 중요시 안 해. 그래서 뭐 한다? 뽑을 때 물어봐요. 어떤 거 물어본다? 이런 거. 아까 얘기했던 방정식이 뭐냐? 아까 선생님 방정식 얘기했죠? 이게 실제로 MIT 공대에서 대학원 입학 시험 문제예요. 방정식을 왜 배웁니까? 뭐냐가 아니라 방정식을 왜 배웁니까가 실제 대학원 입학 시험 문제예요. 문제 누가 생각해요? 그런데 한국인이 붙을까 안 붙을까? 안 붙지.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있어? 들어본 적이 있어. 그리고 또 하나. 자, 2차 방정식을 풀어라는데 선생님 식은 기억이 안 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지금 1학년, 2학년은 모르겠지만 뭐 자, 이런 2차 방정식을 풀어오세요. 이게 대학원 해수학 전공하는 가만히 있어봐. 형님은 어느 대학원 잊어버렸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니 외국 대학원이에요. 외국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거를 이 식은 아닌데 이런 것들을 줘가지고 와서 풀어오라야. 풀어오라. 그러면 생각을 해봐. 3학년. 이게 대학원 시험 문제, 입학이 아니라 대학원 시험 문제야 지금 이게. 그것도 유명한 대학원 시험 문제란 말이야. 이걸 자, 이걸 풀면 너희들 풀겠어 못 풀겠어? 풀지 당연히. 이거 못 푸는 3학년이었어. 아이고. 그러니 이 선배가 지금 그 선배가 뭐 하냐면 선생님 모교에 지금 교수로 계신 분이야. 그분 경험이야 이게. 얘기해 주는 거야 지금. 이거를 풀어오라고 레포트를 내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야. 지금이라도 뭐해 여러분들. 당장 풀지. 안 되면 뭐 근해 공식 쓰더니 뭐 하는지 다 할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막상 해가지고 이게 숙제가 며칠 동안의 숙제냐면 일주일 숙제야 일주일 숙제. 이거 풀어오라는 거야. 그러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 3학년 이해돼 안 돼? 안 되지. 그분도 공부 잘해서 외국 유학 가서 대학원까지 들어간 사람인데 이게 숙제야. 이거. 헤매다가 결국은 뭐 했다? 제출하기 1시간 전에 인수분해하고 뭐 그냥 여러 가지 몇 가지 방법을 써서 완전 제곱 없이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죠? 그런 것들 이용해서 몇 가지. 우리 흔히 하는 거예요. 중3에서 했던 걸 그대로 써가지고 제출. 그런데 재밌는 게 이스라엘애가 거기 대학원생이 4명이 있었는데 그때 배웠을 때 한국에, 이스라엘에, 독일에, 폴란드에, 프랑스에 4명이 있었대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대학원생이 뭐냐면 이거를 풀어라 했더니 24장을 써가지고 레프트 여기로 24장을 써. 이걸 푸는데 형님은 몇 장인데 한 페이지인데 이분은 24페이지를 해가지고 무슨 뜻일까 이게? 우리는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에서는 수학을 이렇게 가르친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죠? 잘 들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수학을 이렇게 가르쳐요. 수학을 가르치기 전에 반드시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이거를 통과하지 못하면 수학을 못 배운대. 그리고 외국은 잘 알다시피 객관식이 객관식이 있어 없어? 없어. 객관식이 있는 나라. 우리나라 또 일본. 우리는 거기서 다 따왔으니까. 독일은 어때요? 독일은 초등학생도 주관식이야. 객관식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 한다? 틀려도 점수를 만점을 줘. 틀렸는데. 왜? 비록 생각이 틀렸지만 틀린 가운데서도 그게 책임있게 그대로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만 고쳐주면 돼. 중요한 어떤 포인트만 고쳐주면 나머지 건 자연스럽게 만들어.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사고가 중요한 거야. 사고. 독일 사람들이 왜 똑똑한 줄 알아요? 걔네들은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 주죠. 사람의 생각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안다. 우리나라 같이 아무리 그냥 똑똑해서 답만 맞춰가지고 서울대 갔다. 걔네들 인정 안 해요. 처음에는 천재인 줄 알아요. 왜? 우리나라 배우는 수학은 외국 수학보다 월등히 어려운 것만 배우고 내용도 엄청 많아. 솔직히 여러분들 이미 들어서 알겠지만 여러분들 공부 좀 한다는 애들 외국 가면 다 천재야. 지금도 천재야. 선생님한테 배웠던 아이비리그 갔다는 애들, 걔네들 거기 갔을 때 진짜 무슨 소리 들었어? 한국에 천재 왔다고 그랬어. 근데 웬걸? 오는 애들마다 다 천재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가 해서 조사하기 시작했던 게 한 15년 전부터예요. 외국에서. 한국인이 어떤 이들인가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해봤더니 어떻더라? 세상에 가장 병신이 한국인. 어떡할래? 그래서 지금은 그들이 한국인이 아무리 많아도 외국에서 뭐 해주는 줄 알아? 인정 별로 안 해줘 요즘. 정말 뭔가 가능성이 없지 않은 이상은 인정 안 해줘. 계산 잘하고 얘들은 뛰어나고 암산으로 계산하거든. 수학 잘하는 열심히 했던 애들은 이미 뭐야? 금방 잘하거든. 이제는 완전 바보가 됐어. 바보. 잘 들어요. 수학을 하되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계산력. 그 다음에 두 번째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 물어. 누구한테 인수분해 이거에서 어디에 이용되는지를 그거를 찾아야 돼. 어디에 이용되는지를 물어야 돼. 어디에. 인수분해 배우면 인수분해가 어디 이용되는지를 빨리 찾아야 돼. 그래야 수학이 보여. 선생님 하는 대로 하면은 단시간 내에 수학을 잘할 수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 뭐를 갖춰야 돼? 뭘 갖춰야 돼? 계산력은 갖춰야 돼. 이건 어떻게 이건 내 몫이 아니야. 니들 몫이야 이거. 니들 몫이야 이거.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배우는 내용이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빨리 찾아야 돼. 모르면은 물어서라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상 뭐 하고 있어야 되냐면 고민하고 있어야 돼. 자, 수학을 잘하는 방법, 고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왜 그럴까? 왜를 달고 살아야 돼. 그러면 나중에 굉장한 생각의 힘이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왜? 이거 왜 하지? 물어. 이거 왜 하지? 선생님 이거 왜 배워야 돼요? 무조건 듣고 그냥 하지 말고 왜 배워야 돼? 수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 역사를 배운다면 이 역사를 왜 배워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목사님한테 물어. 목사님 이 말씀을 왜 배워야 되죠? 목사님 그래도 되죠? 네. 그걸 알아야 돼요. 왜 배워야 되는지. 제가 성경을 왜 배워야 되죠?
제가 여기에서 공부하는 게 뭐 때문에 여기 있는 거죠? 물어, 선생님들한테, 목사님들. 그래서 그 다음에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열심히 안 하면은 안 하게끔 성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질이 좀 더러워. 아까 제가 그랬죠? 수학이 더럽다고.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감수해야 돼요. 수학의 성격이 그래요. 그래서 힘들지만은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다른 거를 잘할 때 그건 엄청난 대우를 받아요. 여러분들 미국에서는 최고의 대우를 받아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최고의 대접받는 사람? 수학자들이에요.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최고의 대접을 받아요. 여러분들 그건 누구죠? 컴퓨터 그분 누구죠? 빌리 게이츠요. 여러분들 빌리 게이츠 어떤 사람인지 알면 까무러칩니다. 제가 기회가 있어서 예전에 싱가포르를 가가지고 빌리 게이츠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 기회가 돼가지고 싱가포르 가서 빌리 게이츠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빌리 게이츠의 가장 중요한 부서가 5개가 있어요. 그분 얘기예요. 그 중에 최고 핵심 참모 부서가 전부 뭐 하는 자들이다? 전부 뭐 하는 자들? 수학하는 자들. 전부 수학하는 자들. 그 수가 몇 명? 170명. 170명. 그 170명은 온종일 앉아서 뭐 하는 거야? 수학만 하는 거야. 어떤 수학을 할까? 이익이 되는 수학을 하는 거야. 그들의 사업.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 자, 선생님이 얘기를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수학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수학을 어떻게 하면 내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 궁금하면은 선생님이 여기다 알려줄게. 전화를 해도 좋고, 이게 선생님 전화번호예요. 이거 무슨 자? 무슨 자? 무슨 자? 7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화 못하죠? 그죠? 여기서는? 할 수 있어? 공중전화 가지고는 좀 그렇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메일 쓰냐? 이메일 써? 이거 D야. 뭐라고 썼어 여기? 딱림이야. 지메일 알아요? 다 알죠? 여기다가 써서 보내요. 자료가 필요하면은 여러분들 자료 다 줄게요. 자, 선생님 너희들한테 마지막으로 약속 하나. 정말로 공부를 해봐가지고 무엇인가 해보고 싶다는 사람은 반드시 선생님하고 연락을 해요. 그리고 특히 나는 수학을 하고 싶어. 나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수학자 되는 거 원하지 않아. 진짜로 원하지 않아. 나는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해서 다른 분야를 했으면 좋겠어. 수학을 잘해서 다른 분야를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냥 그 분야에 한 사람과 수학을 한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야. 나는 회사 경영을 하고 싶다. 경영자가 되고 싶다. 수학을 하는 경영자가 돼야 돼. 나는 역사학자가 되고 싶다. 수학을 하는 역사학자가 돼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수학을 아는 거와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디부터 얘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선생님 사실 고민스러워져. 그래서 어떻게 이게 할까 말까 막 망설이면서 저거 했는데 궁금한 게 있으면 반드시 여기다 물어요. 자료 필요하면 얼마든지 선생님이 다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들 중에서도 수학을 잘해서 나중에 나랑 같이 수학 공부하는 거 같이 참여해서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난 그런 친구가 여러분들 중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책 낼 때 네 이름 같이 넣으면 되잖아. 그렇잖아. 선생님 꿈이 그거예요. 이제 얼마큼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마지막을 하나님의 가장 보시기에 좋은 그런 수학책을 지금 만드는 게 선생님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적분해놓고 미분해놓고 미 가서 몇 장을 봐라 뭐 하라 이런 것들이 다 나와. 보면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혹시 열심히 공부해서 유학도 한번 가보고 싶은 사람이 있니? 좋아. 나는 니들 꿈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님이 그동안 아이들이 추천서를 많이 써주고 애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거기 학교 교수들이 선생님 이름을 알아요. 나는 기분 좋지, 그지? 졸지 얻어지 보너스지, 그지? 갑자기 유명해졌지, 그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근데 애들이 그 학교 가서 잘해 못해? 잘하니까. 잘하니까 문제는 너를 가르쳤던 사람이 스승이 누구냐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가서도 뭐야? 선생님 얘기 하다 보니까 웬걸? 얘한테 배운 놈이 또 한 2년 있다 또 하나 들어오네? 너는 누구한테 배운? 저는 누구한테 배운? 그러니까 뭐 한 거야?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뭐 한다? 추천서를 쓸 때 요즘은 추천서 어떻게 쓰는 줄 알아요? 나도 써야 돼, 내 거도. 그리고 심지어 뭐 해야 돼? 내 전화번호, 내 이메일이고 뭐 다 보내줘야 돼, 지금 추천서. 왜? 뭐라 그러는지 알아? 수시로 아이한테 문제가 되시면 당신한테 전화하겠습니다. 이게 와요. 아예 추천서야, 거기에. 그리고 당신한테 뭔가 문제가 있으면 아예 탈락시키겠습니다. 이게 아예 문구로 온다니까? 문구로 와. 그러니까 나도 부담스러워, 안 부담스러워? 부담스럽지만은 안 부담스러워. 왜? 있는 그대로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보고 선생님하고 연락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은 물론 나중에 연락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사실은 오랫동안 이 한국에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아마 올 겨울에는 외국으로 나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인연을 맺어서 이제 정말 공부하려면 열심히 해야 돼. 해가지고 정말 선생님이랑 좋은 관계 맺어가지고 그 목사님이랑 그 워낙 선생님 가까운 사이니까 힘든 거 있으면 목사님한테도 얘기하고 그래서 선생님들 여러분들에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을 다해서 돕겠어요. 만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분명히 이들 가운데서 나중에 선생님과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친구가 나올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기운내고 세상을 잘해주기 바라고, 뭔가 좀 해주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특별히 해주지 못한 것 같아서 좀 미안스럽기도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분들 선생님하고 연락해서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거예요. 왜? 내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 살리는 일이니까. 공부를 하되, 마지막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공부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혼자 갖지 말고 나눠주세요.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채워진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건 선생님이 수학 공부하면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친구 있으면 서로 도와주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친구가 나중에 잘 돼. 내가 보니까 이건 진리야. 진짜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기 바라고요. 지금 또 움직여야 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저녁에 많은 시간 동안 힘들었겠어. 점심 먹고 졸린데 애썼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저기 이거 기억했다가 꼭 연락해요. 궁금한 거 있으면은 연락해요. 그렇게